만약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 한 3번 가가지고 공포가 와서 떨어질 수도 있죠. 뭐 확률로 보면은 그래도 한 뭐 3%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다. 공포가 지배가 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원하게 화끈하게 풀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최근에 은행장들 불러서 무슨 얘기했나요? 대출금리 내려라고 했어요. 네. 그 전세는 해결할 방법이 지금 딱히 없을까요? 저는 전세 후반,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좀 전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진짜 전세는 잡기가 참 힘든데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좀 규제를 하면서 이걸 좀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또 허그나 이런 데 뭐 적자가 몇 조씩 나고 있으니까. 허그가 몇 조가 나죠. 네, 지금 한 4조씩 적자 본 지가 벌써 한 3, 4년째 돼서 네. 전세 자금 대출도 계속 줄이려고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가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겠죠?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막상 해봐요. 전세 대출 누가 받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받는데 네. 진짜 부자들이 전세 대출 받습니까?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대출 받아서 자금력이 없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 규제한다?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다운그레이드 돼서 아파트 가야 되는 소형 아파트로 가야 되는 분들이 빌라로 네. 3층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지하로 뭐 중형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소형으로 서울로 가야 되는 분들이 외곽으로 떠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허그를 살리기 위해서 옳은 정책인가? 저는 처음부터 2009년에 아마 전세 대출이 시행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네. 이미 시행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막아버린다? 애 용돈을 처음부터 안 주거나 처음부터 조금만 주면 괜찮은데 아빠 사업 잘 된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30으로 줄이면 애는 30으로 살 수는 있겠죠. 처음부터 네. 30을 줬으면 되는데 50을 주다 30을 주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월급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KBS 가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월급 받고 휴가 보상비가 원래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온대요. 네. 그게 한 200, 3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 정도 되는데 네네.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다가 안 받으면 힘들듯이. 그 계산에 두고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전세 대출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신혼집을 알아봤는데 이걸 막는다? 어렵고요. 저는 허그가 손실을 보는 건 맞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허그 잘못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정부 잘못도 있고 국회도 있고 허그도 있고 전세 사기꾼 당연히 잘못했는데 자 허그가 우리가 전세 대출 받으러 가게 되면 계약서 하나 들고 가면은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부모님이 귀에 딱지 않도록 하는 말이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종이 한 장 들고 이 계약서 전세 계약이 이게 사실 채권 계약이잖아요. 개인 간에 뭐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증을 해주고 은행은 또 대출을 해주고 이런 걸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게 전세 대출부터 시행해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지금 역전세, 전세 사기 불안해서 보증이라도 받겠다는데 이걸 또 안 해준다고요? 그럼 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오히려 그냥 심사 기준 같은 걸 좀 더 빡빡하게 해야지. 그렇죠. 보증을 할 때 그렇죠. 저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진짜 이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가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전세 가율이 몇 %가 돼서 내가 보증하는데 위험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보증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정태익 대표님이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보증을 해달래요. 제가 그냥 해줄까요? 불안하니까 뭐 알아볼 거잖아요.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까? 불안한데?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알아보겠어요? 아, 지금 세금 체납 정보가 있나? 전세 가율은 몇 % 되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이런 걸 허그가 해야지. 그렇죠. 지들이 보증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야 우리는 보증해줬는데 니들이 잘못이야. 왜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안 했어? 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 기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허그하고 국토부하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 제발 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사회초년생들 뭘 압니까? 사회초년생들 보고 안정성을 자꾸 앱 보고 하라는데 그 앱 보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만들어서 이 계약서 유튜브처럼 업로드하면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냥 보험까지 딱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허그 손실 줄일 수 있잖아요. 청년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월세로 가거나 불안해서 빌라 전세 안 가고 소형 아파트로 가시는 수요들 전세 잡을 수 있거든. 전세 수요들. 그래서 제발 좀 일 좀 제대로 하면 좋겠고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래?
그럼 난 규제해버릴래. 한도 줄여버릴래.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또 공감이 가는 게 예전에 그 전세 사기 났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 허그 쪽에서 보증공사가 너무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업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야 이거 된다. 되지. 그냥 가져가면 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구라 해가지고 가격을 전세가 1억 5천짜리인데 2억 5천 네, 만들어가지고 보증해주니까 세입자한테 그러자. 야 보증해주는데 뭘 고민이야. 내가 그 이자도 내가 지원해줄게. 이자도 이렇게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그냥 5만 원, 10만 원 더 줄게. 맞춰버렸죠. 이러면 혹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발 쉽게 편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 항상 뭐 집을 살까 말까 가장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의견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올해 사라는 분들이 조금 많긴 하던데 상반기냐 아니면 뭐 연휴 직후냐 아니면 뭐 하반기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모르죠.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더라도 100% 타이밍 맞췄을까요? 아마 대표님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집 살 때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산한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내가 샀는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바닥이라는 게 사실 운이 좋아야 바닥인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반기가 좋으냐 하반기가 좋으냐 내년이 좋으냐 그냥 예측이고 베팅이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그러면 비슷하게 뭐 무릎에서 그래서 어깨에 하라 그러지 바닥은 모르니까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2022년에 금리 올라가면서 한번 떨어졌었고 지금 또 사실 좀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강남 빼고 네. 강남은 넘사벽이고 사실 우리가 강남 집 사는 사람을 뭐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강남을 빼버리면 사실 서울이 평균 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1차 하락 때 2022년 12월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 보면 주로 한 83%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시간 또 지났죠? 2, 3, 4, 한 3년? 그럼 3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분양가가 네. 얼마나 올랐는데 가격은 3년 전 가격 고점 가격의 83% 수준이다. 버블이 제거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물론 더 떨어지면 좋겠죠. 좋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 확률을 70% 60%의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수요자들이라면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한 83% 수준 매물이라면 저는 사셔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약간 좀 조정해달라 그러면 몇 천만 원 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단타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 평균 7년 정도 네. 길게는 10년 정도 보유합니다. 7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집값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뭐 아무래도 확률로 수도권 쪽은 보면 좀 더 높겠죠.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저 지방도 10년 후에는 지금 미분양을 사잖아요. 10년 후에는 저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폐 가치 생각해 본다면 네. 최근에 중소도시들 심지어 강화도 이런 데도 분양가 5억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요즘에는 강화도도 5억 나와요. 네. 강화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화도에서도 뭐 인프라가 아주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5억. 그러니까 최소 5억이에요. 근데 지방 미분양 찾아보면 3억대 있거든요. 3억대 미분양 잡으면 지금 그 아파트를 지금 분양하면 5억에 해야 되는 게 네. 3억인데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사서 새 아파트에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3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월급이 뭐 계속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실수요자라면 저는 지금 고점 대비 한 83%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하셔도 되겠다. 선생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거 어쩔 수 없지. 떨어지더라도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100% 완벽을 맞추지는 말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모르잖아요. 네. 100%는요. 정 대표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네. 100%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운입니다. 운.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반기에 떨어졌어. 실제로 못 사잖아요. 네, 떨어지면 막상 또 어렵죠. 떨어지면 못 사. 저는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그냥 보합 흐름일 때 집 사기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2009년, 10년, 11년 모을 때 막 미분양 많을 때 네. 뭐 빅5라고 하는 건설사들도 막 10만 호 막 1조씩 미분양 안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대림 GS 이런 곳들. 힘들었죠. 거기들도 결국에 시간 지나서 다 오르긴 했어요. 지나고 나서 오르고 보면은. 다 해결됐죠. 아니 미분양의 역사를 보자면 뭐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미분양 났었었죠. 평당 3천만 원에 미분양이 났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 후배가 놀러 왔는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뭐 그때 25평이 뭐 네. 이제 시간 좀 지났어요. 8억인가 9억인가 거래가 돼가지고 막 흥분하더라고. 미쳤다고. 강남이 25평이
8억 9억이 말이 되냐고. 저도 그랬죠. 그래 이게 말이 돼? 강남이 어떻게 9억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쳤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아파트들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 났었고요. 네. 동탄 당연히 미분양 났고요. 뭐 삼성 아이파크도 옛날에 미분양 났었고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분양 이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미분양을 발생했을 때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원인을 좀 보는데 시장이 문제냐, 이 아파트가 문제냐를 보거든요. 그럼 시장의 문제가 뭐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네. 뭐 공급 물량이 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미분양은 저는 오케이. 아니 강남에 미분양이 생겼다? 강남이 문제예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2012년도, 2008년도가 문제였냐고.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네.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문제인 데가 있죠. 입지가 터무니없다. 이거는 뭐 역세권도 아니고 주변 인프라도 없고 완전 시골의 섬 같은 곳. 운이 좋으면 그 운이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남사면이었나요? 네, 남사면 그쪽에 이제 옛날 대림에서 제가 모델하우스도 갔었는데 아파트를 섬 같은 한숲시티. 아파트. 한숲시티. 모델하우스 갔다 와서 그때 아마 분양가 2억 얼마였나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와, 이 섬에 이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네. 했는데 반도체 발표되면서 이제 올랐죠.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냐고요. 아니면 고분양가. 고분양가도 너무 고분양가. 이런 거 사면 우리 일산에 유명한 아파트 있었잖아요. 두산 위브 제니스. 맞아요. 경매로 엄청 나왔습니다. 이게 적당한 고분양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이거는 시세 대비 한 2배 정도 비싸게 때려버리니까 10년 지나서 이게 뭐 원금? 네, 이제 겨우 도달하는 거죠. 이제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고분양가도 지나치게 고분양가, 섬 같은 곳, 역세권하고 거리도 너무 멀어, 브랜드도 별로야. 뭐 이런 미분양은 저는 좀 걸러야 되고 아파트가 아닌 시장 흐름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 발생하는 아파트인데 위치도 괜찮아, 브랜드도 괜찮아, 가격도 괜찮아. 이런 미분양은 저는 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미분양이라는 거는 가장 신축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신축 선호도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반영이 또 되니까 그런 그렇죠. 것까지 얘기를 혜택도 해주신 것 있고. 같아요. 다만 네. 이건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실거주. 그냥 실거주도 좋고요. 뭐 들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지방에 요즘 미분양 많은데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집 하나 있는데 뭐 우리 애나 내가 갈아타기 위해서 한 채 더 사는 것 정도까지는 뭐 저는 또 정부가 혜택을 준다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지금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걸 수도 있지만 또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책상 이런 수도 것들을 있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뭐 아직은 그냥 좀 지켜봐야 된다 정도일까요? 저는 어떻게 다주택자 규제 안 하리라고 봅니다.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에.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네. 왜? 집값이 올랐으니까.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는데 제가 대통령이 돼도 규제해야지 안 하고 어떡하냐고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 이제 보합 흐름 뭐 약간 정도 이 정도인데 규제한다고요? 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몰라요.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 갑자기 뜬금없이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고? 야당 대표가 최근에 은행장들 불러서 무슨 얘기했나요? 대출금리 내려라고 했어요. 네. 왜? 아니 물론 뭐 표에도 도움이 되겠으나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제일 규제 많이 푼 대통령이 누군데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에서 풀었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 기억 속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하던 것만 생각나니까 그때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그렇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푸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 한 3번 가가지고 공포가 와서 네. 떨어질 수도 있죠. 뭐 확률로 보면은 그래도 한 뭐 3% 되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왔다. 공포가 지배가 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원하게 화끈하게 풀 것 같습니다. 왜? 국회 180석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게 풀어주고 싶은데 국회 문턱이 안 되잖아요. 네. 여당 야당 관계도 안 좋고. 근데 바뀌었다? 집값 떨어진다? 풀어야 된다? 정부에서 풀자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안 되는데요? 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더 시원하게 풀린다. 반대로 집값이 이제 올라가면 규제는 나오겠죠. 시원하게 규제하는 거 아닐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규제하는 전제 조건은 집값이 시원하게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시원하게 올라가면 규제 시원하게 나온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다. 그러면 상황상. 집값이 시원하게 올라가서 규제 나오는 걸 가지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집값 시원하게 올라가면 규제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강남 집값이 시원하게 올랐어.
규제도 시원하게 나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풍선 효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그걸 왜 지금 고민하고 다주택자 규제 나오니까 내가 다주택인데 팔아야 된다? 언제 팔아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 시원하게 올라갈 때 파세요. 절대 지금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이 부동산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이럴 때보다 그냥 확실히 그냥 여당과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같은 당일 때 오히려 더 깔끔해요. 오히려 더 시장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장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네. 보수 진보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시원하게 푸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제일 규제 잘한 대통령이 또 노태우 정부시죠. 노태우 대통령 집값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일기 신도시 30만 호에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뭐 양도세 맞아요. 그때 네. 양도세 중과세 했어요. 3년 거주 5년 보유. 노태우 정부 군부 정권 시절에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토지 공개념 누가 했나요? 그때 군부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 나왔고요. 토지 공개념 푼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혼돈의 시기긴 한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집을 산다면 결국에는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분들은 조금 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실거주라면 뭐 지금 뭐 사야 된다는 필요가 있으면 사겠지만 투자 목적이 무주택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를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도 지금 좀 뭐 1, 2억 있는데 사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집 하나는 있는데 네. 무주택자라면 저는 그냥 사라고 하고요. 무주택 실소유자들도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떨어지는 집을 누가 사고 싶냐고요.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 집에 베팅을 하고 실수요자들도 사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진짜 필요만 해서 살 것 같아요? 필요만 하면 전세 살면 되지.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사는데 무주택자들은 100%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서 7년 10년 보유하면 올라가 있으니 단기 흐름에 너무 계산하지 마라. 우리 어차피 못 맞춘다는 거고요. 1주택이나 2주택 가지고 있는데 여유자금 1, 2억 있어. 그럼 이거 살까 말까는 이제 좀 더 계산을 해봐야죠. 요거는 옵션이잖아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니까 내가 안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옵션인 분들은 이제 좀 따져봐야죠. 그래서 급하지 않은 분들, 여유자금이 있고 집이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또 떨어졌을 때 사면 더 좋으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죠? 뭐 강남에 규제 지역을 풀거나 약간 시원하게 이제 떨어지면 시원하게 푼다고 했잖아요. 시원하게 푸는 게 강남 규제 지역 풀리고 대출 규제 풀리고 정 안 되면 시원하게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뭐 공격적으로 막 사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이 다르다. 필수냐 옵션이냐. 필수인 분들은 사시고 굳이 아쉽거나 뭐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추가 하락이 있을 때 한 번 더 도전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전제 조건은 뭐 오르든 내리든 막 엄청난 큰 폭의 변화는 뭐 2024년, 2025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상저하고라도 아마 하고가 폭발적인 고라기보다는 그냥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좀 살짝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2028년으로 가면 이제 조정기 끝나고 상승장 전환이 되면 또 상승 흐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또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의 시장 분위기니까 좀 신중하게 좀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하고 25년 부동산 어떤 전망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